미국의 소매업계가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해 소비자 물가 잡기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가볍고 짧은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61%나 되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속속 설치되는 가운데 부유층 동네에 더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과 비숙련직은 6개월 이상 후퇴됐고 가족 이민은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소비 습관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지방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소매업계가 연말 대목 파격 할인에 이어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해 소비자 물가 잡기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매출 급감, 불경기에 대비해 최대한 가격을 내리고 있어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에도 긍정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2년간 각종 비용 상승을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대폭 올리기만 하던 미국의 소매업계가 연말 대목에 파격 할인뿐만 아니라 새해 들어서도 가격 인상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내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업계의 가격이나 경쟁은 지갑을 다지려던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돌려주는 동시에 미국 경제 전체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샤퍼스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공급자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가격을 동결하거나 할인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업체 오란시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가격을 2020년 9월 신상 출시 때에는 $599였다가 지금은 $399로 $200나 대폭 낮췄습니다. 한 티셔츠 제조 판매 업체는 팬데믹 기간에 한 장당 $4를 올렸다가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리골드 버터는 월마트에서 $4.18에 판매하고 있어 스토어 브랜드 제품의 $4.48보다 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결과 전체 버터 판매량이 2.8% 감소한 와중에 자사의 버터는 양으로는 17%, 금액으로는 28%나 급증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기간 중 공급난, 선적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대폭 인상했던 상당수 업체들이 이제는 팬데믹 이전 가격으로 다시 내리거나 더 인하하고 적어도 동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민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며 불경기마저 우려되자 업체들이 연말 대폭 할인 판매를 계기로 가격을 내리면서 판매가 다시 늘어나는 성과를 보여 갈수록 가격이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측했습니다. 업체들의 가격이나 경쟁은 당연히 전체 물가 급등을 연속적으로 진정시키고 궁극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체 물가는 여전히 6.5%로 높은 편이고 인건비와 서비스 가격은 좀처럼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획기적인 물가 잡기에는 먼 길로 간주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가볍고 짧은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61%나 되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의 63%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연준의 희망인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 올 한 해 불경기를 완전 피하기는 어렵지만은 비교적 가볍고도 짧게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61%나 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신 대다수 분석가들은 마일드한 리세션, 즉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다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하는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와 분석가 70여 명을 상대로 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 63%보다 약간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에는 0.2%에 그치고 올 2분기에는 끝내 마이너스 0.4%로 후퇴하며 3분기에는 제자리함으로써
가벼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올 4분기에는 플러스 0.6%로 미세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예상으로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올 2분기와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리세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또 다른 불경기의 결과인 일자리 감소가 2분기부터 연말까지 계속돼 한 달 평균 7만 개씩 줄어들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올 2분기부터는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평균으로 연준이 올해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 연말까지 장기간 유지시키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올 연말이나 2024년 상반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현재 6.5%에서 오는 6월에는 3.6%로 대폭 낮추고 올 연말에는 3.1%까지 더 낮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접어드는 시기는 2024년으로 6월에는 2.6%, 12월엔 2.4%가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속속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 동네에 더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만만치 않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전기차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가 적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를 해소해야 전기차로의 대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에 돌입한 가운데 지나치게 비싼 전기차 가격 때문인 듯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도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연방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분포도를 분석해 보도했는데 전기차 충전소들이 백인과 부유층 동네에서 더 많이 개설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다수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 충전소들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부유층 동네에서는 나머지 지역들보다 전기차 충전소들이 1.14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 전국 평균일 뿐이고 흑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많은 대도시들에서는 훨씬 큰 격차가 났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백인 다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 충전소들이 무려 3.9배나 더 많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백인 지역이 2.8배, 뉴욕에선 2.6배나 전기차 충전소들을 더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서부 샌프란시스코나 포틀랜드, 남부 달라스의 경우 백인 지역과 유색인종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분포가 엇비슷했습니다. 결국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인종별, 부유층과 빈곤층 비율에 따라 극심한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사고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면 평균 61,448달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쉽사리 전기차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기차 적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50억 달러를 각 주별로 배정해 미 전역 고속도로 50마일당 한 곳씩 전기차 충전소를 5년간 50만 개를 설치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지원금으로 25억 달러를 내려보내 지역사회에서 공용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승인일이 6개월, 접수일은 8개월이나 후퇴하고 취업 2순위와 4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제자리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하루도 움직이지 않고 전달과 똑같게 나와 답보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혜랭 기자입니다. 미국이 좀처럼 이민 수속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기다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거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했고 취업이민의 비숙련직은 오히려 6개월 이상 뒷걸음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 계속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월 1일로 공지돼 전달에 비해 6개월 후퇴했습니다.
비숙련직 수속자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정해져 전달에 비해 8개월이나 뒷걸음했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 가능일인 2022년 12월 1일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이 전달에는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그린카드 발급이 중지됐다가 2월에는 특별이민과 같은 컷오프에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피자, 햄버거와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를 계속해서 먹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것만큼이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면역체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작년 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을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패스트푸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상위장학 간학 저널에 발표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소비 습관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로 하루 열량의 5분의 1을 보충하는 사람들은 지방간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로 하루 열량의 20% 이상을 소비하는 비만, 당뇨병 환자는 패스트푸드를 적게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지방간 수치가 심각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성별, 인종, 알코올, 신체 활동과 같은 요인들을 조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 캑의과대학 연구팀은 2017년에서 2018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패스트푸드 소비가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성인 약 4,000명의 지방간 수치를 평가한 결과 52%가 패스트푸드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고 29%는 패스트푸드로 일일 칼로리 섭취를 20% 이상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애니 카다시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패스트푸드가 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건강한 간은 보통 5% 미만의 적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수치가 조금만 늘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루 한 끼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한 끼 식사가 하루 칼로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면 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섭취는 일일 칼로리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간 지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권고했습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 생선과 같은 식품은 유익한 지방산이 많은 식품입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 생선과 같은 식품은 유익한 지방산이 많은 식품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지방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비만, 당뇨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